안녕하세요. 정경진 강사입니다. 인지구조와 기능 14번째 시간입니다. 기초 해부생리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가 분량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죠. 그죠? 근데 신경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인 뇌신경과 척수신경까지만 하고 자율신경계를 그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은하철 출판사 책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11단원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자, 신경계는 서로 다른 기관과 계통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절하여 인체의 기능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른 계통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절하는 기능. 한마디로 센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신경계는 인체에서 가장 분화된 조직이에요. 신체의 전체적인 조절과 통제 기능을 하는 거죠. 신경세포는 일단 파괴가 되면 다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경세포로도 대치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괴된 신경세포는 다시 비가역적이다라는 거,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마비가 되는 거죠. 마비된 채 계속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자, 우리 인체에는 2대 중요한 조절계가 있어요. 중요 조절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몸을 총괄하고 조절하는 거라고 했어요. 2대 중요 조절계는 신경계가 있고 자, 뒤에서 배울 내분비계가 있습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 분비 기관이죠.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가서 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2대 중요 조절계 중에 한 가지인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신경계의 구조부터 보시겠습니다. 신경계의 구조,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죠. 자, 신경조직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세포가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우리 앞서서 세포와 조직, 파트, 서론 부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신경세포의 그림을 우리가 뜯어서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페이지 27쪽에서 봤고요. 그래서 그림은 앞쪽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뒤쪽에 신경계에 있는 그림이 조금 복잡한 게 있어서 앞쪽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간단한 것만 알고 신경세포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극을 받아서 흥분을 일으켜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신경세포죠. 신경을 받아들이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수상돌기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앞쪽 부분에, 세포체 부분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이 뻗어 있는 부분으로 신경을 받아들여요. 자극을 받아들여요.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극을 받아들이면 자극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극을 뒷부분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축삭돌기라고 하는 거예요. 축삭돌기로 자극을 전달해서 신경 말단 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다음 신경세포가 다시 받아들여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앞쪽 부분을 세포체라고 하는데 앞쪽 부분에 핵도 있어요. 신경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보라색 핵이 있네요. 그죠? 핵 부분을 간직하고 있는 앞부분을 세포체라고 합니다. 자, 이 세포체 안에는요, 특이하게 신경세포만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과립형으로 니슬소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니슬소체는 세포의 영양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덩어리 모양으로 져 있는데 이게 다른 세포에서는 관찰할 수 없고 신경세포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니슬소체요. 자,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축삭돌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보입니다. 이 수초, 동글동글하게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데 이 수초의 특징은 전련세포라는 겁니다. 자, 신경세포는요, 우리 자극을 전달하는, 전기적 자극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전련세포가 붙어 있는 것은 왜 붙어 있을까요? 이 수초에는 그러면 전기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수초가 있음으로 해서 전련세포가 있음으로 해서 전기적 전달이 이렇게 껑충 껑충 도약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도약 전도로 인해서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손끝으로 이렇게 따끔하게 앞정에 찔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알아채는 이유가 신경 전달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 전련세포 수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초와 수초 사이를 우리 랑비의 결절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랑비의 결절. 자, 그리고 우리 수초. 이 수초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또 있어요. 결절이죠. 수초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슈반세포라고 했어요. 슈반세포. 슈반세포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슈반세포도 신경세포의 지지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슈반세포가 수초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기 안쪽으로 해서 수초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수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초를 반 잘라서 보면 가로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하얗게 마리같이 두루마리같이 이렇게 뱅글뱅글 수초가 말려져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슈반세포가 수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수초를 마리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경세포가 있었고, 그리고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지지세포가 있는데, 앞서서 봤던 슈반세포도 지지세포의 하나라고 했고요. 이제 신경교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신경교세포도 지지세포의 하나입니다. 신경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도와주는 지지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교자를 쓰는 게 다리교자를 써서 신경과 신경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추신경계의 조직을 지지하는 세포 되겠습니다. 신경세포보다 크기가 매우 작으며 신경세포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물질도 교환해주고 물질도 대사해주고 뭐 그런 잡다한 일을 도와주는 신경교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경교세포는 수가 신경세포보다 훨씬 많아요. 자, 뇌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신경교세포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제 신경세포는 2개인데 신경세포는 몇 개입니까? 초록색 엄청 많죠? 이렇게 뇌 무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신경교세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많은 다리로 수상돌기가 많이 있죠? 이 많은 다리로 붙잡고 있는데 중간에 빨갛게 지나가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혈관입니다. 혈관에서 혈관 속에서 영양분이나 산소를 신경교세포가 받아서 그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대사를 하고 대사 산물을 받아서 다시 노폐물을 혈관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혈액이 가지고 노폐물을 배성을 하는 기관으로 옮기는 거죠. 다음은 신경계의 분류 봅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추신경계는 말 그대로 중추를 담당한다. 신경계의 중추, 센터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뇌로부터 뻗어나온 뇌신경 있고요. 척수로부터 뻗어나온 척수신경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해부학적 분류로 봤을 때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뇌신경은 12쌍이 있고 척수에서 뻗어나온 척수신경은 31쌍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능학적으로 말초신경을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봤어요. 시각신경을 통해서 물을 본 거. 그걸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뇌로 들어가는 신경 됩니다. 감각신경은 뇌로 들어가는 신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날신경이라고도 하고요. 고심신경이라고도 해요. 바로 감각신경이 고심신경에 해당하는 거죠. 뇌로 감각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신경이 있으면 나오는 신경이 있습니다. 나오는 신경을 날신경이라고 하고요. 원심신경이라고도 해요. 바로 운동신경이 해당하겠어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물을 본 뇌가 우리 근육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육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뇌로부터 나오는 신경이 되겠죠. 운동신경 해당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을 원심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게끔 근육을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신경을 날신경이라고 하고 대뇌로부터 명령을 받는 신경이에요. 그걸 바로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성신경계 대뇌의 명령을 따라서 신경을 나옵니다. 대뇌가 명령하는 신경이죠. 자, 그 외에 자율신경계가 있었는데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자율적이라는 거죠. 대뇌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율적으로 몸에 조절을 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바로 자율신경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경이 기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부학적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우리 은하출판사 책에서는 중추신경계를 먼저 보고 뇌신경, 척수신경, 말초신경계를 보고 그리고 자율신경계만 달아봤어요. 체성신경계는 이렇게 따로 분류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뇌신경, 척수신경, 다음에 자율신경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뇌. 우리 두개골 안쪽에 있는 것을 뇌라고 하는데 뇌는 겉면에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뇌가 있고 이렇게 중앙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간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쪽으로 해서 후두엽 아래, 대뇌의 후두엽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소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간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지요. 자, 중간에 이렇게 손의 앞부분에 간뇌 아래쪽에는 중뇌가 있습니다. 중뇌가 뇌교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연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연수입니다. 연수 아래쪽이 바로 척수죠. 척수가 이렇게 뇌의 연속으로 있는 겁니다. 먼저 대뇌를 보실게요. 대뇌. 자, 대뇌는 운동 중추가 되고 감각 중추가 되고 고수준의 사고를 합니다. 대뇌는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겉면이죠.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 전반적인 것만 한번 훑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봅니다. 자, 사실은 대뇌도 앞쪽에는 우리 뼈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전두엽, 옆쪽에는 측두엽, 위쪽에는 두정엽, 뒤쪽에는 후두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마다 그리고 부위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뇌가 하는 기능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대뇌는요 운동 중추가 되고요, 감각 중추가 되고 그리고 고수준의 사고를 한다고 하는데 고수준의 사고가 뭐예요? 회상을 하거나 추리를 하거나 기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대뇌가 하는 기능은 운동 중추면서 감각 중추면서 고수준의 사고를 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뇌 봅니다. 자, 소뇌는요 여기 뒷부분에 있다고 했죠. 소뇌는 대뇌 다음으로 큰 부분이에요. 대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소뇌입니다. 소뇌는 정밀한 운동을 담당한다. 앞쪽에서 대뇌도 운동 중추가 된다고 했는데 소뇌도 정밀한 운동을 담당을 합니다. 대뇌가 운동의 중추라고 하면은 소뇌는 대뇌를 도와서 정밀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형 유지를 담당합니다. 소뇌가 평형을 유지하는데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뿅. 자, 간뇌입니다. 간뇌. 간뇌는 이 앞쪽, 요 안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세워진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모두 간내라고 하는 건데,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시상은요, 여기 중간 이 부분을 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상은 다 대뇌와 붙어 있죠. 자, 척수로부터 올라온 신경들을 대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요거 한 가지만 알고 있도록 해요. 시상은 저 척수로부터 쭉 올라오죠.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대뇌랑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대뇌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시상됩니다.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는 시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시상하부는 조금 중요해요. 시상하부는 하는 일이 조금 중요해요. 뭐가 있냐? 짠! 자, 중요하다 별표 되어 있습니다.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에 중추가 됩니다.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에 중추가 돼요. 체온 조절을 한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중추이기도 하다. 자율신경계, 우리 앞에서 그 분류상에서 볼 때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자율신경계의 중추가 되는 곳은 시상하부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을 합니다. 자, 사실 체온 조절, 이 말이 항상성 조절에도 들어가는 거죠. 항상성 조절에 체온 조절하는 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 체온 조절만 떼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 조절 중추가 되는 것도 시상하부고, 항상성 조절하는 것도 시상하부예요. 왜? 뇌하수체를 달고 있어요. 이 뇌하수체는 뒤에서 배울 거지만 내분비 기관입니다.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라는 거예요.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 끄트머리, 여기 저 시상하부 따라오세요. 이렇게 끄트머리 뇌하수체가 달려 있어요. 두 개로 동글동글 땅콩같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앞쪽에 있는 건 전엽이고 뒤쪽에 있는 건 후엽이다. 얘네들이 호르몬을 분비한다. 호르몬이 항상성 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이다, 자율신경계 중추이다, 항상성 조절한다 라고 하는 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간내의 시상하부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내 봅니다. 중내는요, 중간에 있어서 중내입니다. 중간에 있어서 중내예요. 파란, 여기입니다. 여기 파란 부분, 지금 파랗게 제가 색칠한 부분입니다. 중내 쭉 이렇게. 중내는요, 자, 우리 가운데 중자 한자를 생각하면 보세요. 가운데 중자를 생각해 보세요. 중내, 눈같이 생겼어요. 그죠? 눈 이렇게 눈같이 생겼어요. 안구 운동을 담당합니다. 중내가 안구 운동을 담당해요. 그리고 소뇌와 함께 평형 감각도 담당을 해요. 우리 소뇌가 정밀한 운동과 평형 유지 기능을 했는데, 중뇌도 평형 운동합니다. 평형 감각 담당합니다. 이게 중자가요,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눈 같기도 하지만 중간에서 딱 평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가. 그래서 중뇌는 안구 운동도 담당하고 평형 감각도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뇌교예요. 뇌교는 중뇌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뇌교가 이 부분이에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그죠? 뇌교, 다리. 그죠? 교가 다리라고 했죠?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연수 별표 땡 되어 있어요. 연수 별표 땡. 연수는 숨뇌라고 해요. 숨뇌. 왜? 생명의 중추가 됩니다. 숨 쉬는 거, 우리 숨 쉬는 뇌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중추를 담당하는 뇌는 연수이다. 자, 호흡을 관장하고 심장 박동을 관장해요. 우리 앞에서 충분히 연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호흡기계에서, 그죠? 호흡의 중추가 되는 곳이 연수라고 배웠고요. 순환기계에서 심장 박동의 중추가 되는 곳이 연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생명 중추입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연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소화작용 담당해요. 우리 소화시키는데 소화기관들의 운동을 연수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호흡, 심장 박동 멈추면은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연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소화작용,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먹는 거 중요합니다. 연수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분비작용 한다고 했는데, 소화작용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침 분비합니다. 그죠? 침 분비하는데
분비 작용하는 거니까 연수가 담당하고요. 우리 소화액도 분비하지 않습니까? 침이나 소화액 분비하는데 연수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샘, 눈물샘 등 분비 작용을 하는 건 연수가 담당해요. 그래서 연수는 뭐다? 생명중추다. 소화작용, 분비작용한다. 그리고 우리 척수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연수를 거치면서 신경의 좌우교차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뇌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왼쪽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고 대뇌의 왼쪽 부분에서는 오른쪽 몸을 관장하고 이렇게 신경이 좌우가 교차가 돼서 서로 뇌와 몸이 반대 부분을 관장을 하는 거예요. 뇌가.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다 봤어요. 뇌는 이게 다예요. 먼저 대뇌를 봤고요. 대뇌는 운동중추고 감각중추고 고수준사고하고, 그리고 소뇌는 정밀한 운동을 담당하고 평형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중뇌가 있었죠. 중뇌는 소뇌와 함께 평형 감각을 담당하면서, 자, 우리 가운데 중 한자 생각해서 눈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구 운동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간뇌가 중요했죠. 간뇌 중에서 시상하부가 중요했어요.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을 담당하고 자율신경계의 중추이면서 항상성을 조절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좀 주의할 것은 체온 조절 중추는 연수 아닙니다. 체온 조절은 항상성이기 때문에 간뇌의 시상하부가 하는 거예요. 막 생명 중추라고 해서 호흡, 심장박동 중추는 연수가 되는데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연수 중요하다고 했어요. 호흡, 심장박동 중추이면서 소화작용, 분비작용 하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뇌관이 떠버렸네.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했네. 자, 중뇌, 뇌교, 연수를 뇌관이라고 합니다. 뇌줄기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렇게. 요 부분이 뇌줄기예요. 줄기, 뇌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간이 중뇌, 뇌교, 연수 요 세 가지를 뇌간이라고 합니다. 자, 진짜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책으로 들어갑니다. 책으로 들어가서 뇌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 중추신경계 중에 뇌가 먼저 나왔어요. 뇌는 두개골 속에 들어있다. 그죠? 두개골. 우리 뇌 보호를 위한 두개골 뇌 보호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제일 바깥쪽에, 말로 할게요. 그냥 제일 바깥쪽에 두피가 있었고 두피 아래쪽에 두개골이 있어요. 두개골 아래에 바로 뇌가 있냐? 그게 아니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막이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막은 경막입니다. 두개골 아래 가장 단단한 막인 경막이 있고, 경막 아래 그물처럼 얼기설기 되어 있는 그물막인 지주막이 있습니다. 지주막 아래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었고, 뇌척수액 아래쪽으로 뇌를 얇게 랩처럼 싸고 있는 부분이 연막이라고 했습니다. 연막 아래에 뇌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피, 두개골, 경막, 지주막, 뇌척수액, 연막의 순서로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뇌가. 자, 뇌는요, 내경동맥과 추골동맥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이 내경동맥과 추골동맥 되겠습니다. 자, 내경동맥, 목에 있는 동맥이에요. 목에 있는데 안쪽에 내경동맥이 있고 바깥쪽에 또 외경동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외경동맥은 이제 우리 머리와 안면, 얼굴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고요. 우리 뇌 속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내경동맥입니다. 자, 내경동맥과 추골이 뭐예요? 척추뼈죠? 척추뼈를 사이로 올라오는 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맥이 우리 뇌 속으로 혈액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 자, 드디어 대뇌 먼저 봅니다. 대뇌는요, 운동중추, 감각중추, 고수준의 사고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가적인 설명 책에 있는 거 들어갈게요. 뇌의 가장 큰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뇌 중량의 8분의 7을 차지한다. 엄청 크죠? 크고 무거워요.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표면에 주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죠. 주름을 다 펴보면 그 면적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자, 대뇌에는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 중추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 중추가 있어서 인체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체의 행동이 뭐예요? 운동. 감정이 뭐예요? 감각. 그죠?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대뇌이다. 자, 기억, 추리, 느낌, 연상, 얘네들이 고수준의 사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뇌인 거다라고 하는 거. 자, 대뇌는 그림 보시면은 또 이렇게 색깔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뇌가 나왔어요. 제가 앞쪽에 그림에서 설명한 것과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책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뇌 나왔습니다. 중은 한자, 중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뭡니까? 눈의 기능, 눈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고 평형을 담당한다는 거죠. 자, 위로는 간뇌와 연결되어 있다. 자, 요거 대뇌를 떼냈어요. 대뇌를 떼낸 사진입니다. 자, 여기 시상과 시상하부는 간뇌에 해당하는 거였고, 우리 요 부분, 보라색 부분이 중뇌 되겠어요. 중뇌와 교뇌와 연수를 해서 뇌관이라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관의 첫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중뇌 되겠어요. 자, 아래로는 교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중뇌, 교뇌, 연수를 뇌관이라고 했는데 그 중뇌가 뇌관의 첫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눈의 움직임과 청각에 관여한다. 그리고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 기능을 유지한다. 그리고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라고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있는데, 우리 눈의 운동과 그리고 평형 유지하는 거,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눈의 움직임과 평형, 중간 중자 한자를 생각하시면 눈의 움직임, 평형 기억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 시상 밑에 시상하부 있죠. 자, 시상하부는요, 뇌하수체를 달고 있다고 했어요. 자, 시상하부는 중요하다고 했죠. 별표가 빠졌네. 간뇌의 일부이고,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간뇌의 일부가 되고, 뇌관과 틀려요. 뇌관이 중뇌, 그죠? 교뇌, 연수는 뇌간이고, 간뇌는, 그죠? 글자가 바뀌었어요. 뒤집어져 있어요.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입니다. 자, 시상하부는 간뇌의 일부이고 뇌하수체가 붙어 있다.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자율신경계통, 내분비계통과 관련이 있다. 내분비계통이 뇌하수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체온 조절이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체온 조절합니다. 그 외에 음식 섭취 조절도 하고 자율신경계 기능도 통합을 하고 생리적 리듬에 관여를 한다. 이거는 생리적 리듬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자율신경계나 항상성이나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달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시상하부가 그죠? 항상성 조절을 하고 체온 조절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시상이죠. 시상 하부 위에 있는 것은 시상입니다. 시상. 그림에 보시면 실제 뇌의 단면이에요. 실제 뇌, 사람의 뇌입니다. 자, 시상이 이 부분이죠. 시상이 제일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시상은 대뇌에 근접해 있어요. 아주. 자, 우리 이제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간 정보들을 대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시상은 이렇게 대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자, 간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뇌가 시상과 시상하부입니다. 간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시상입니다. 말초에서 오는 후각을 제외한 감각 자극을 대뇌 피질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감각 자극을 통합하고
통증, 분노, 공포, 사랑, 미움과 같은 기본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시상이 대뇌에 정보 전달을 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합시다. 아침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시상에서, 내 뇌 속의 시상에서, 그죠? 이런 통증, 분노, 공포, 사랑, 미움과 같은 정서 반응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면서 지금 내 뇌 속의 시상에서 이런 정서 반응을 조절을 잘 못해서 막 분노와 그리고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기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좀 웃기죠. 그러면서 화가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시상.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감정, 정서 반응을 조절한다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하고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상은 대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손해 나옵니다. 손해는 운동에 중추가 되는 건 대뇌였지만 정밀한 운동은 손해가 관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손해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꼭다리 정중앙에 붙어 있는데, 우리 머리 뒷꼭다리 후두 옆 아래쪽에 정중앙에 붙어 있는데, 정중앙에서 어때요?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중뇌도 평형을 유지한다고 했었어요. 전체 용적의 뇌 용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큰 뇌 되겠습니다. 자, 대중소가 있지만은 대뇌가 제일 크고 소뇌는 두 번째로 큽니다. 중뇌는 중간에 있어서 그냥 중뇌예요. 후두부에 위치하고 소뇌가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정밀한 운동을 담당한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 소뇌가 손상이 되면 자발적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왜? 대뇌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소뇌가 손상이 돼도. 그러나 정교하고 세밀한 운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소뇌가 손상이 되면 운동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숟가락을 떠서 입에 잘 못 넣고 바늘 깨기 또는 굿을 깨기 이런 거는 절대 못 한다는 거죠. 소뇌가 손상이 되면. 자, 왜? 소뇌는 정밀한 운동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팁 부분을 잠깐 볼게요. 119페이지 팁 부분도 외상, 뇌졸중 또는 뇌성마비와 같은 소뇌의 질환이 있는데요. 이 소뇌의 질환은 골격근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골격근 기능 장애가 경직성과 운동실조 상태로 나타납니다. 경직성은 마비되는 걸 말하죠. 딱딱하게 굳는 걸 경직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 기능 소뇌가 다쳤을 때 경직성도 나타나고 운동실조 상태도 나타나는데,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소뇌가 평형 감각이 손실이 되어서 걷기가 어렵고 술에 취한 듯이 조정이 안 되는 몸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자, 소뇌가 평형을 담당하고 정밀한 운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뇌교 나옵니다. 뇌교는 다리 역할을 한다. 뇌교는 그죠? 뇌간의 중간 부분에서 중뇌와 연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뇌를 딱 반쯤 나눴을 때 대뇌를 떼내고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에 시상과 시상 하부는 간뇌라고 했어요. 간뇌. 자, 간뇌 아래쪽부터 뇌간입니다. 뇌간은 중뇌와 뇌교와 연수를 뇌관이라고 했고, 간뇌와 다릅니다. 간뇌는 그 윗부분인 시상과 시상 하부이고, 뇌간은 간뇌 아래쪽으로 중뇌, 뇌교, 연수를 말하는데, 중뇌와 연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 뇌교이다. 자, 연수예요. 연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수는 척수에서 바로 올라온 부분이죠. 뇌로 연결되는 연수, 숨뇌라고 합니다. 뇌교와 척수 사이에 있어요. 뇌 가장 아랫부분 됩니다.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호흡 중추, 심장박동 중추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밥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연수가 담당하는 거예요. 위장작용, 분비 조절, 그죠? 위장작용 하면서 분비, 샘분비, 소화관 분비, 침분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비 기관으로 또 있잖아요. 눈물샘, 땀샘, 얘네들도 덩달아 같이 하는 거예요. 연수가.
그래서 연수의 역할은 생명 유지와 직결된다. 그러기에 중요하다. 자, 다음은 119페이지 팁에서 뇌실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뇌실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뇌실이라는 것이 뭐냐? 뇌 속에 빈 공간이다. 뇌 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하늘색 부분이죠. 뇌 속에도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4개나 있어요. 뇌에는 2개의 측내실이 있고 3내실과 제4내실이 있어요. 뇌실이 총 4개라는 말입니다. 자, 이 뇌실들이 이 빈 공간이 뇌척수액을 만듭니다. 뇌척수액을 만들어서 빈 공간 사이로 순환을 하는 거죠. 뇌척수액은 뇌실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뇌척수액이 무슨 일을 하냐? 중추신경계를 지지한다.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한다. 그리고 신경세포의 노폐물을 제거한다. 물론 혈액도 하죠. 혈액도 영양을 공급하지만 뇌척수액도 영양을 공급하는 거,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거. 자,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뇌 보호할 때 그죠? 지주막 하에 있는 지주막 하강에 뇌척수액이 흐른다고 했어요. 뇌척수액이 지주막 하강을 흐릅니다. 그리고 뇌실에서 만들어지니까 뇌실에 있고요. 척수에도 뇌척수액이 흘러요. 그래서 뇌척수액이 있는 곳은 뇌실과 척수 내부와 지주막 하강 됩니다. 지주막 하강 빨간색 글자 돼 있죠. 지주막 하에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옆에 그림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파란 부분이에요. 파란 부분이 지금 뇌척수액이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어요. 순환을 하면서 중추신경계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뇌를 다 보셨고 이번에는 척수로 넘어갑니다. 척수도 중추신경계였죠. 척수. 자, 척수는 2가지 기능만 알면 돼요. 제가 지금 딱 이 화면을 봤을 때 빨간색 글씨만 알면 됩니다. 척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전달한다. 그리고 반사중추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아랫부분에 교차 이거 나와 있는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척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통로. 그죠? 신경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책에 들어가 보시면 척수는 척추관 속에 보관되어 있어요. 척추관이 척추뼈들이 척추를 이루고 있잖아요. 기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길이는 40 내지 45cm 라고 합니다. 위로는 연수가 있어요. 연수 아랫부분도 척수라고 했죠. 그죠? 아래로는 제1 내지 2 요추까지 척수신경이 내려와 있다. 운동신경로와 감각신경로로 신경의 통로 역할을 한다. 뇌의 자극을 각 기관에 전달한다. 자,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신경을 통해서 그죠? 내리는데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각 기관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통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 감각기를 통하여 들어온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자, 감각신경, 우리 외부로부터 받은 감각신경을 척수를 통해서 올라가서 뇌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 역할, 전달 역할 하는 거. 그러나 가장 주된 기능은 반사이다. 그죠? 반사. 뇌가 관여하지 않고 척수의 반사, 중추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사를 척수 반사라고 하고 대뇌 피지를 거치지 않는 거죠. 근육의 운동이나 분비선에서의 분비,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반사를 일으킨다. 척수를 지나는 신경섬유들은 대뇌와 척수 사이에서 교차를 해요.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신경이 교차된다고 했어요. 어디서? 연수에서 교차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다 연수에서 교차가 되는 건 아니고 자, 척수에서 따라 올라오면서 교차가 일어나요. 대뇌에 이르기 전에 뇌관을 통과를 하면서 주로 연수에서 교차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뇌의 왼쪽 반구는 오른쪽 몸의 반을 지배를 하고 오른쪽 대뇌는 몸의 왼쪽 반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척수는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담당한다? 신경의 통로가 되고 그죠? 신경의 통로가 되니까 각 전달을 담당하고 그리고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반사, 척수 반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 이렇게 2가지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중추신경계를 다 보셨어요. 뇌와 척수,
다 보셨고 이제 말초신경계로 넘어왔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배우시게 됩니다. 뇌신경 12쌍이에요. 뇌신경은 12쌍. 이 많은 뇌신경 12쌍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도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신경은 12쌍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내려오는 첫 번째 제1 뇌신경은 후각신경입니다. 후각신경이에요. 뇌신경, 후각신경, 후신경. 이 친구는 후각을 담당합니다. 코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 뇌신경은 1, 얼굴에 코를 그렸습니다. 제2 뇌신경은 시각신경이에요. 시신경이라고 하죠. 얘는 우리 시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2로 눈을 그립니다. 시신경입니다. 그리고 제3뇌신경은 눈돌림신경이에요. 동안신경이라고 합니다. 3뇌신경 됩니다. 3뇌신경. 이렇게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썹을 예쁘게 그리면 우리 얼굴이 동안이 돼요. 동안이 돼요. 동안신경. 사실 우리 해부학에서 한글로 순한글말로 이렇게 이름을 자꾸 변경이 되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동안 이렇게 한자로 된 이름이 시험에는 더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우리 이름들이 각각 그래서 순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과 두 가지씩 나오고 있어요. 한글로는 눈돌림신경이라고 하고 한자로 그죠? 움직일 동자를 써서 눈한자를 써가지고 그죠? 동안신경이라고 했어요. 안구운동 담당합니다. 제4뇌신경은 도르래 눈알을 굴리는 제4뇌신경 활차신경 그죠? 4 얘도 안구운동을 담당합니다. 도르래 눈알을 돌려서 활차신경 활기차게 눈알을 돌린다. 제4뇌신경입니다. 제5뇌신경은 다섯 번째 뇌신경이지만 이름이 3차 신경이에요. 3뇌신경이 3차 신경이면 외우기 좋았을 것 같지만 제5뇌신경이 3차 신경이에요. 왜 제5뇌신경이 3차 신경이냐면 이렇게 이마와 윗턱, 아래턱, 앞면의 일반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 감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3차 신경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혓바닥을 메롱하고 있는 거예요. 혀 운동도 담당해요. 자, 그래서 3차 신경은 제5뇌신경 숫자 5를 이렇게 얼굴에 그렸어요. 혀 운동과 앞면의 일반 감각을 담당합니다. 자, 제6신경, 제6뇌신경, 여섯 번째 뇌신경은 갓돌림신경, 외향신경이라고 해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속눈썹을 그려줄게요. 속눈썹. 이렇게 속눈썹을 그려줍니다. 속눈썹을 그렸어요. 왜요? 얘도 안구운동을 담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눈에다 그려줬어요. 갓돌림신경, 외향신경. 너 외향의 신경을 좀 써. 그래서 속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외향신경. 외향의 신경을 써서 속눈썹을 그렸어요. 눈에다가 육자를 그렸어요. 육자 보세요. 돌렸는데 가시 달려있어. 앞쪽으로. 이게 가시예요. 그죠? 그래서 제6뇌신경이 갓돌림신경이면서 외향의 신경을 쓰는 외향신경이에요. 그죠? 속눈썹을 붙이는 거예요. 갓돌림신경. 동그라미에다가 육자에다가 앞에다가 그죠? 이렇게 붙인 게 속눈썹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속눈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갓돌림신경이 이렇게 갓이라고 생각해요. 속눈썹이 갓돌림신경이 외향신경이에요. 외향의 신경 쓰기 위해서 속눈썹 갓을 달았어요. 얘도 안구운동을 담당한다. 제6뇌신경 됩니다. 자, 제7뇌신경 얼굴신경, 안면신경, 제7뇌신경 이렇게 얼굴 전체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머리카락이에요.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어요. 그죠? 매직 파마를 했어요. 얼굴신경, 안면신경은 안면근육 운동을 담당하고 혀 앞쪽에도 칠이 이렇게 묻었다고 생각합시다. 혀 앞쪽에도 메롱메롱 하는데 앞쪽에죠. 혀 앞쪽에 3분의 2 쪽 미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제7뇌신경은 얼굴신경, 안면신경인데 혀 앞에 3분의 2 쪽에 묻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면 근육 운동과 혀 앞 3분의 2 쪽 미각을 담당합니다.
제8 내신경은요, 속귀신경, 내이신경 되겠습니다. 우리 팔로 귀를 그려줍니다. 양쪽에 이렇게 귀를 그려서 자, 속귀신경, 내이신경 되는 거예요. 청각을 담당하고 우리 그죠? 내이기관에서 평형도 담당했잖아요. 이제 청각과 평형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제8 내신경, 내이신경. 제9 내신경은 혀인두신경입니다. 설인신경, 혀설자와 인두인자를 쓴 겁니다. 설인신경 됩니다. 이렇게 혀와 꿀꺽 삼키는 거죠. 인두. 구자로 혀를 잡아주고 그 밑으로 쭉 내리면서 인두까지 그려줍니다. 구내신경, 설인신경, 혀의 미각과 인두 근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인신경, 제9내신경. 제10내신경은 미주신경입니다. 미주는 꼭 사람 이름 같아서 사람 이름으로 외우면 좋겠어요. 10내신경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왔죠. 9에서 쭉 내려왔어. 꿀꺽 삼켜서 쭉 내려와서 10신경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뇌신경 중 가장 길어요. 미주가 우리 반에서 가장 길어요. 가장 키가 큰 미주예요. 미주가 10내신경이에요. 자, 쭉 내려왔으니까 어디에 분포합니까? 장기에 분포해요. 장기, 내부 장기, 복강, 흉강, 장기에 분포하고 있는 미주신경 됩니다. 자, 11내신경, 더부신경, 부신경이라고 합니다. 11내신경은 자, 이제 10신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어깨를 그려주세요. 11자로. 승모근과 승모근 어디 있어요? 뒤편에 있죠. 등 뒤쪽에 있죠. 어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쇄유돌근 운동을 담당합니다. 흉쇄유돌근은 우리 이렇게 쇄골 위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승모근과 흉쇄유돌근의 근육 운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자를 이렇게 어깨 이렇게 그리라고 한 거예요. 더부신경, 부신경, 이름은 더부신경, 부신경입니다. 자, 12내신경은요. 자, 아까 10신경, 미주신경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11신경. 12신경 더 올라옵니다. 더 올라오는데 다 못 올라왔어. 12신경 혀 밑에까지밖에 못 올라왔어. 그래서 설하신경 됩니다. 혀 밑 신경, 설하신경, 혀의 운동을 담당합니다. 제12내신경 혀 밑에까지밖에 못 올라와서 혀 밑 신경이에요. 혀의 운동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12내신경 조금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거 제2내신경인 시각신경과 제3내신경인 동안신경과 제4내신경인 활자신경, 도르래신경과 제6신경인 외향신경, 갓돌림신경 얘네들은요 다 눈에서 작용하는 신경들이에요. 눈에 내려온 신경들은 4가지나 됩니다. 이게 121페이지에 팁에 나와 있어요. 눈에 관여하는 신경 이 4가지는 꼭 외워두시고 후신경, 1내신경, 후신경은 코같이 생겼으니까 요거는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으시고 8내신경 중요해요. 속귀신경, 내신경, 청각과 평형을 담당하는 8내신경 그리고 10내신경 미주가 키가 제일 커요. 미주신경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제9내신경 혀를 딱 잡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죠. 혀 인두신경, 설인신경이라는 거 요거까지 좀 다 하셨으면 좋겠지만 거의 다네요. 거의 다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죠? 2, 3, 4, 6, 8, 9, 10 요 정도는 좀 아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자꾸 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초신경계에서 우리 뇌에서 뻗어나오는 12쌍의 뇌신경을 보셨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있어요.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은 31쌍이다 라고 하는 거. 자, 31쌍이면서 사지와 각 내부 장기에 분포합니다. 자,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라고 해서 척수신경이라고 하고 경추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8쌍 있습니다. 우리 경추의 개수는 7개가 있었잖아요. 그보다 1개가 더 많아요. 경추는 7개였는데 경추신경은 8쌍입니다. 그리고 흉추신경 있습니다. 우리 다행히 흉추는 12개였고 흉추신경도 12쌍이라서 흉추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요추도 다행입니다. 요추도 5개가 있는데 요추신경도 5개가 있어요. 자, 천골신경 있었는데 우리 엄마 5천원만 이라고 했을 때 미쳤나 죽을래 이렇게 외웠죠. 우리 척추뼈에서 성인기 이전에는 천골이 5개 있다가 한 개로 융합이 되는데 그죠? 그때 이렇게
5개가 성인기 이전에는 천골이 5개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5쌍. 천골 신경도 5쌍. 미골 신경 있어요. 미골. 우리 미추가 성인기 전에 4개가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1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미골 1개로 융합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미골에서 뻗어나오는 미골 신경은 1쌍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경추신경, 흉추신경, 요추신경, 천골신경, 미골신경이 다 해서 31쌍이다라고 하는 거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척추뼈 개수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대해서 배우셨고 말초신경계인 뇌신경과 척수신경에 대해서 보셨어요. 자,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 척수신경과는 좀 별개입니다. 말초신경계이긴 하지만은 다른 분류로 나눈 겁니다. 기능학적 분류로 나눴을 때 말초신경계를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자율신경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기 곳곳에 분포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대뇌의 그런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경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자율신경계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